자, 1905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성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 현상으로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시간 팽창이 일어나겠습니다.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질량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을 쫓을게요. 빛입니다. 올라가는데 1초 걸렸대? 나도 전기했고 여러분도 전기했으니까 1초 걸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대. 근데 내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나는 이 빨리 움직이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빛이 그대로 수직하게 올라갔네 라고 느낄 거야. 전기에 있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빛이 수직하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광속은 똑같다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거리는 1초간 갔는데 여러분들 거리가 2배 되면 2초간이라고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는 2초 지났는데요 하는데 나는 무슨 소리야? 1초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한테는 쌤 이 빛이 올라갔는데 20년 걸렸네요. 나는 무슨 소리야? 10년밖에 안 걸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덜 늦네요. 이래서 빨리 달리는 사람은 시간이 더디게 흐르네요. 천천히 흐르네요. 이래서 그래서 시간 팽창 굉장히 속력이 빠르면 정지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즉 나이가 덜 먹는다 됩니다. 이론상 맞죠? 이론상 맞아요. 근데 이 증명해 볼 방법이 있다 없다? 1905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있어요. 원자식이라는 아주 정밀한 시계가 준비됩니다. 여러 수억 분의 1초까지. 그래서 똑같은 원자시계를 동시에 스타트 시켰습니다. 하나는 지상에 놔뒀습니다. 하나는 비행기 타고 빼빼 빨리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빨리 돌렸던 아주 미묘하지만 시간이 덜 가는 게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백만 분의 1초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GPS와 같은 이런 것들이 동작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 어떤 카테고리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요 거리가 8광년이라 할게요. 8광년의 것은 빛이 8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준비되겠네요. 이 우주선의 속력 V는 0.80, 광속이 80% 겁니다. 빛의 속력 가면은 8년 걸리는데 빛의 속력이 80% 간대. 몇 년 걸릴 것 같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지구에서 흐른 시간은 10년입니다. 아주 먼 훗날 광속이 80%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이 개발되고 나는 이제 은퇴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17번 모아서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여행 간다니까 뭐 여행비는 다 못 대주겠는데 그래도 아침에 밥 한 그릇 먹으라고 조식을 10년치를 나한테 줬어요. 10년치? 그래서 3,650장의 식권을 나한테 주었네요. 이해됐습니까? 왜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오호라는 뜻은 뭐야? 백지비는 주겠다고 끄덕끄덕 하는데 아이씨
황동이는 못 받아먹겠네. 그러면 우주선에서 그는 시간합니다. 아까 봤지만 내가 볼 때 1년 했는데 얘가 볼 때는 2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계산했던 로렌츠 인자값만 제시합니다. 로렌츠 인자값만은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로렌츠 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모반에도 복잡하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꼼수입니다. 나는 Z 인자를 쓸게요. 로렌츠 인자 역수를 쓸게요. 그러면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 팽창이 흘렀습니까 하는 거예요. V 속력이 0.60 광속의 60% 달릴게요. V 0.80 광속의 80% 달릴게요. V 광속의 99% 달릴게요. Z 인자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네요. 0.6에 제곱하면 0.36 나옵니다. 1 빼기 0.36, 0.64 나오겠고 루트 때리면 Z 인자 값은 0.8 됩니다. 광속이 0.8C요. 88이 64, 0.64 되겠고 0.36 나오니까 루트 씌우면 0.6이 됩니다. 얘는 대략 한 0.14 정도 됩니다. 우주선에서 흐르는 시간 T, 우주선에서 흐르는 시간은 하겠습니다. T, 지구 시간에 대해서 Z배만큼 우주선에서 흐르는 시간은 6년 걸립니다. 황동이가 나한테 조식은 안 줘도 나머지 4사람으로 해서 나는 아침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의 6배만큼만 하면은 나는 이 카테고리에 도달했습니다. 동현이가 안 줘도 저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안 줘도 선생은 어쨌든 아침밥 다 처먹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지? 괜히 종이 조식권 무겁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우주선에서 종이 조식권을 나눠주고 있어. 되게 뜨거운다 이거죠.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구라는 놈은 정지 상태의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정지 상태인 사람한테 흐르는 시간보다 Z배만큼, 즉 빨리 달리니까 이 Z의 숫자는 점점점 작아져요. 만약 광속이 99%로 달린다면, 그지? 지상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 10년 지났잖아라고 할 때는 나는 뭔 소리야? 1.4년밖에 안 됐잖아 할 거라고요. 광속이 99.99% 달리면 0.014예요. 10년이 아니라 0.14년, 꼴랑 한 2달 지났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여기 나이나 내 나이나 같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10년 지났어 하는데 어이씨 뭐야 2달밖에 안 됐는데 또 10년 지났어 2달밖에 안 됐는데 10년 지났어 2달 갔네 나이가. 지금 오늘 염색을 어제 며칠 전에 염색을 했는데 그 몇 번 하다 보니 여러분들 하얘갖고 그죠? 반말해도 됩니까? 그렇게 되죠. 너 밥 몇 그릇 먹었어? 하면 이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길이 수축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까다미아 별까지 그죠? 광속이 80% 달린다는 걸 알았어. 내가 이게 친화력이 좋아갖고 그 우주선 조종사하고 술도 잘 마시고 그렇게 해갖고 조종사 이렇게 하니까 그래 속도계를 보니까 광속이 80% 달리는 그런 속도계를 봤어.
10년 여행권이었거든. 근데 몇 년 만에 도착했다고? 6년 만에 도착했다고. 아, 광속을 80%로 달렸는데 6년 만에 도착했어. 정지 상태에서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아까 얼마라고요? 8광년이었어요. right here 8광년이었어요. 우주선에서 본 지구 별까지의 거리도 8광년일까요? 나는 광속이 80% 달리는 건 알아요. 근데 저 비행기 조종사하고 이제 친구하면서 술도 같이 먹고 위스키도 먹고 내가 말이야 같이 사우나도 하고 말이야, 그지? 그래서 속도도 알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비행기에는 저기 조종사, 부조종사 외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봤어요. 광속이 80% 달리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꼴랑 몇 년밖에 안 걸려? 6년밖에 안 걸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68 4.8 광년. 야, 지구에서 8광년 여행시켜준다고 했는데 8광년이 아니라 꼴랑 4.8광년이지 않고 거리가 짧은 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길이 수축입니다. 랭스 두 개의 길이 꼭 물체의 길이가 아니라 두 지점 사이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주선에서 빨리 달리는 우주선에서 본 길이는 지구에서의 길이 또는 뭐 정지 상태의 사람이 본 길이 하면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본 사람 길이 에 Z배만큼. 즉 지구가 따비아기까지 거리가 8광년인데 뭔 소리야? 0.6배밖에 안 되잖아. 광속이 99% 달리면 8광년이 아니라 0.14배 정도밖에. 약 한 1광 이게 0.14가 되면 한 7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광년 조금 더 넘는 거리인데 8광년짜리 거리를 한다고? 우리가 택시 미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이씨 뻥튀기를 한 7, 8배 정도 뻥튀기를 했다고? 그죠? 택시비를 7, 8배까지 뻥튀기 한 거 아니야. 우주비행 1광년 갈 거리를 이들이 8광년 가는 거리라고 하면서 7배나 8배나 나한테 뻥튀기 시킨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아직까지는 광속의 80%는커녕 0.1%도 못 날아가요. 광속이 얼마 됩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보이저우가 3만 킬로미터로 날아가요. 시속으로요. 시속으로요. 초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속으로 따지면 3,60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보이저우가 시속 3만 킬로미터 날아가니까 초속으로 따지면 한 10km 조금 더 되겠네요. 그죠? 10km 차 안 되겠다. 그래서 길이 수축인데요. 나중에 고유길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더 소개됩니다. 빨리 달리는 우주선에서 볼 때는 시간이 정제산보다 Z배. Z는 항상 1보다는 뭐하다? 작은 숫자를 가져요. 롤의 침자는 항상 1보다 큰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보다는 좀 더 짧게 느껴집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거. 운동 방향으로만이에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건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이 길이가 짧게 느껴진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빨리 달리다가 이어있는 줄 봤네? 와, 미스백이 어깨가 요매 보이네요. 어조비가 되네요. 이해됐어? 동현이가 옆으로 누워있네요. 와! 짜리몽땅! 하게 보이네요. 방송 99% 달리면 동현 키의 약 7분의 1로 짜리몽땅! 하게 보이게 되네요. 방송 99% 달리면 어조비 7분의 1로 어조비가 되게 보이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날씬해 보이고 싶습니까? 빨리 달리십시오. 날씬하게 빨리 달리면
날씬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빨리 달리면 이렇게 빨리 달리면 키도 짧아 보입니다. 슈퍼맨이 이렇게 해서 광속이 99% 달리게 하면 슈퍼맨이 몸이 7분의 1로 짧은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슈퍼맨이 이렇게 해서 날아가자. 지구에서 본 지구라는 말이 돼요? 지구에서 본 아니 거리. 지구 별까지의 지구와 반대편 별까지의 거리. 아. 과학은 뭐야? 거리를 나타내는 예, 여기. 시간에 밑줄 쓴 줄 알았어. 요거예요. 시간 이거. 뭔가 적을 때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미스백은 아씨 나도 조식권 안 줘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까 제대로 0.6대잖아. 이 5명 중에 3사람만 조식권 주면 나는 2억이 도달할 때까지 아침 먹어요. 아침만. 1일 1식. 1일 1식. 지금 미스백은 동현이 이 똑똑한 놈 새끼 나도 안 줘도 되는 거였는데 내까지 딱 안 주면 어쨌든 생생히 낼 수 있는데 하고 있는 거죠. 상동 중산반 입동을 하면서 한꺼번에 아마 청라에서 점심을 내고 손들어서 저녁을 낼 거예요. 그렇군요. 예,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자, 송도 가서 내일 송도 가서 한번 내 송도에 녹화 한번 해볼까? 준다고 하는 놈들이 나오는지. 선생님 조식이 뭐예요? 중식, 석식, 간식까지 다 쓸게요 라고 하는 놈들이 나오면 니들 어쩔래? 니들 어쩔래? 야식으로. 황동현 나 안 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광수 80% 야 나는 뺄게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술값을 드려야죠. 역시 우주선의 술은 내가 다 마신다. 우주선을 더 빨리 보내면 더 식비에 쓰인 돈 줄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시간이 팽창될 줄도 몰랐고요. 그 길이가 짧을 줄도 몰랐던 상황에서 우주 탄 사람이죠. 그래서 눈티박이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눈티박고 딱 돈을 얻더니 하이 반도로 하니까 이건 당신들이 하는 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죠? 선생님 20년 만에 봐요 하는데 나는 광수를 99%를 달리면 1.4년, 1.4년 합해서 한 3년 만에 보는데 니들 나이가 몇 살이야? 하는데 우리 40이에요 라고 하는데 나는 야 내가 50에서 3년밖에 안 되는데 한 번 더 갔다 오니까 얼라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유성아 네가 이제 존대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자, 원래 여기에 하나 더 얘기가 더 붙어야 됩니다. 내가 에스컬레이터가 이쪽으로 1m/s 간다 했잖아요. 여기 정지상 되고 난 1m/s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 볼 때는 선생님 당신이 오른쪽으로 1m/s로 에스컬레이터가 가는데요 라고 얘기할 텐데 나는 이 등속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뭔 개소리야 니들이 왼쪽으로 가도 이렇게 1m/s 가지 됩니다. 광속이 80%로 우주선 날아가는데 이 우주선은 바깥쪽에 착륙해 보니까 어이씨 나는 이 빠른 속도를 못 들고 지구가 광속 80% 이렇게 가네. 지구가 왜 이리 빨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때는 야 니들이 10년이고 내가 6년이 아니라 내가 10년이고 니들이 6년이잖아.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패러독스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선 가만히 있고 지구가 직접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실제로 누가 속력이 빨라졌다가 느려지는지 그 가속 운동을 받은 존재가 누군지 지금 우주선이 가만히 있다가 광속이 80도 갑자기 빵 순간 빵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가속하는 과정에서 그때 시간의 지연이 시간 팽창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는 것 즉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보다 좀 더 지난 뒤에 실제로 누구한테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플러스 알파 더 가르치게 됩니다. 중간 장면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 자기장이 있는 연결 준비해봤습니다. 이쪽으로 일렉트론 전자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기를 띠는 입자가 받는 힘, 로렌츠 힘이라는 이름인데 어차피 자기장 전류 힘하는 전자기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장 내려간 자기장입니다. 전자가 위로 올라간대요. 전자의 움직임 방향과 전류 방향은 어떻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 전자의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힘은 오른쪽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오른쪽 받아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넣으면 회전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네요. 이 상황에서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향해서 힘을 얻겠죠. 힘 F는 QE, 이건 전기를 얘기하는 얘기고 W 이꼴 QV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워크 1이라는 것은 전하량, 여기서 말하는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이 되겠죠. 전자의 전하량, V는 가속 전압 V를 얘기합니다. 전압에 대해서 그렇다면 워크 1에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공부할 때 알겠지만 이거는 에너지의 변화량만 되겠죠. 전자의 에너지 변화량,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가속을 받았을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일렉트론 그리고 가속 전압 V에 대해서 2분의 1 mV의 제곱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여기가 델타 mV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정지 상태에서 전자가 가속받았으면 그냥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2 넘어가면 2 나중에 운동에너지죠. 어쨌든 이렇게 운동에너지 증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바퀴 돌아온 뒤에 또 한 바퀴 봤어요. 그러면 손이 더 빨라지겠죠. 빨라지고 그래서 처음 정지 상태에서 가속점을 받아서 가속받아서 속력이 빨라졌어요. 이거 4번 하면 워크 1이 4번 들어가면 운동에너지가 4배 증가됩니다. 속력이 2배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가속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 계속하다 보면 2분의 1 mv 제곱 이거 계속하다 보면 속력 V가 광속 C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속하면 할수록 속력이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광속이 90%, 99%, 99.9%, 99.99%, 99.99% 그래서 제일 가속 많이 하는 게 99.99999 뭐 이런 퍼센트 정도까지 그렇게 가속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광속은 못 넘겨요. 심지어 광속에 도달하지도 못해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식이 부정된다. OX. 그럴 수는 없죠. 일과 에너지가 부정되진 않아요. 분명히 전기력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은 에너지의 증가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렇다면 속력이 무한히 증가되지 못해요. 속력이 광속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광속에 접근 광속과 같아지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 하는데 운동 에너지에 보면 2분의 1 mv 제곱하잖아. 이제까지 우리가 역학을 얘기할 때는 질량 m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죠.
송이 10m/s이 됐든 50m/s이 됐든 질량 자체가 바뀔 건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시속 100km 달리든 200km 달리든 자동차의 질량이 바뀔 건 없어요. 그런데 송이 너무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질량이 올라가요. 질량이. 정지해 있을 때의 질량에 비해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송이 빨라지면 질량이 증가되네요. 이 질량의 증가는 얼마나 증가되겠습니까? 즉 여기가 M 지구에서의 질량 또는 정지에서의 질량이 되겠죠. 정지 상태보다 Z분의 1배만큼 또는 로렌츠 인자만큼 질량 M 우주선에서의 질량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이 송이 빨라지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광속이 99% 달리면 대략 정지 상태의 전자의 질량보다 7배나 무거워집니다. 92.99% 달리면 정지했을 때의 질량에 비해서 70배나 무거워집니다. 질량 역시 뭐였다고? 에너지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반응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질량의 변화를 정말 못 느꼈을 때의 얘기고요. 반면 델타 M 질량의 결손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면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는 핵 융합이라든지 우라늄이 중성자 붙여가지고 A라는 놈과 B라는 놈으로 나누어지면서 2개 또는 3개의 중성자가 되는 핵 분열 반응에서는 델타 M 질량 결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량 결손이 있으면 여기에 광속 C의 적을 통해서 그 질량이 사라진 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우라늄 1g 가지고 석탄 80톤 이상의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유가 아주 적은 질량 결손으로도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1945년에 조금 더 원폭을 몇 개 더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1945년도에 만든 원폭이 2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가사키, 히로시마 2번 끝하고 말았대요.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했을 텐데. 그랬으면 한반도의 역사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시간 여행가 되면 오펜하이머한테 야, 2개 더 만들어. 그리고 일왕이 한국 갈 때 잠깐만 좀 이따가 하루만 더 이따가 한국 올게 라고 메시지 보내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교토라고 불러주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떠들려야 되는데 미국의 좀 정치권에 좀 힘 좀 있는 사람이 야 거기는 아름답잖아 라고 하는 개소리 하는 바람에 아름답다고 하네요. 교토 하나 히로시마 그지? 나가사키 히로시마 말고도 교토 하나하고 도쿄 하나 정말 도쿄 하시되는 자원의 의지. 그렇게 됐으면 한반도의 정세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과는 좀 다른 어쨌든 항상 역사의 가정법이라는 건 의미 없죠. 몰라요. 평세계에서는 또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질량 역시 알고 보니까 에너지더라. 질량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방출하더라. 반대의 케이스 있을까요? 에너지 주면 질량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물질과 반물질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반물질을 다시 만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 간만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물질로만 이루어진 생명체를 아이고 방금 친구야 그런 순간 사람의 질량에 C 제곱해가지고 에너지가 방출된다. 와우 하는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는 등속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야 내가 움직여야 되고 니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19년 3.1운동의 한참일 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속력이 빨라질 또는 느려진다 하고 있는 그런 가속 운동상에서 그때 이 빛이라는 놈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질 수 있겠고 그래서 너무 큰 중력체 그래서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중력체를 수학적인 모델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예, 블랙홀입니다. 이 일반 상대성은 가속 운동인데요. 자, 좀 전에 우리가 특수에서는 등속과 정체에 대한 구분이 모르겠다 했잖아요. 가속 운동한데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 운동하게 되면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을 보고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조금 속력이 느려지면 붕 뜨는 그런 것을 우리는 관성력이라는 term을 씁니다. 관성력은 F 관성력은 마이너스 ma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걸립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관성력과 중력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어라는 게 일반상대성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버스가 등속 운동하면 우리가 뒤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버스가 급 출발하네요. 이쪽 방에 가속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 뒤로 훅 쏠리겠죠? 느낌이 됐습니까? 되겠나? 그래서 우주선이 등속으로 이렇게 우주선이 날아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이 속도를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등속이다 보니까 관성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등속으로 날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보여줍니까? F 관성력은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예, 우주선 이쪽으로 급 출발하면서 우리는 우주선 뒤로 이렇게 쏠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주선이 위쪽으로 가속 운동한데요. 나는 아래쪽으로 꾹 눌리지는 이런 힘을 받겠네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는 관성력을 받습니다.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등속 때문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아주 재밌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오씨, 근데 가속 운동한다고 우주선에 가속 운동한다고 너무 가속 운동하잖아. 너무 지겨운데? 왜 이렇게 지겨워? 아우씨, 가속 얼마나 도대체 오랫동안 가속 운동하는 거야? 창문 열어봤더니 얼랑지구야. 중력을 이 가속 운동을 받아서 위로 올라간 가속 운동에 대해서 나는 관성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 열어보니까 지구네요. 즉 만약에 우주선이 중력 가속도만큼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있는 거나 지구 표면에 우주선이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거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은 10m/s 정도 가속 운동하면서 뒤로 10m/s 정도의 F 관성력을 받고 있구나 생각되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는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일반 상대성이요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서 관성력과 중력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는데요. 아까 우리가 빛이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등속이면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위로 우주선에 올라갈게요. 내가 볼 때 선생님 시야에서 보십시오. 등속을 하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그대로 직진하는 이 빛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내 눈앞에 빛이 직진했는데 빛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내 시야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빛이 평행하게 지나가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가속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가속 운동하면 등속이면 내 눈 시야에 같이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속력이 빨라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 눈앞에서 출발한 빛인데 내 손바닥에 내 시야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팔꿈치에 들어옵니다.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빛이 가속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가속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관성력. 그 관성력은 중력과 같습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중력 방향 빛이
휘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질 수 있는 중력 렌즈 현상, 그리고 너무나 중력이 커서 빛이 휘어지다 못해 탈출도 못하는 블랙홀의 현상에 대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설계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919년 당시에 그래 급출하면 뒤로 쏠리겠고 가속도 우리 여러분들 그 옛날 공부할 때 엘리베이터가 만약 자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어요. 관성력이 mg 내무게만큼 관성이 걸리니까 중력과 관성력이 평행하니까 엉덩이 다니는 힘이 안 느껴져요. 이게 무슨 놀이기구라고? 자유로운이잖아요. 우주선이 10m per 가속을 가지고 등가속으로 쭉 올라가고 있대. 나는 그게 돼서 관성력을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 표면이라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속이 속력이 빨라지면 분명히 빛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등속으로 가면 이렇게 갔을 텐데 우주선이 더 빨리 갔으니까 여기 다 있는 걸로 빛이 이렇게 가는 거죠. 느낄 텐데 와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걸 실측해내기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는데요. 1926년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징집 대상자였던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태양에 대해서 이완의 위치에서 저기 이 별을 한번 봤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 후에 E2의 위치에서 태양 쪽에 이 별이 있어야 되니까 이 별은 태양 뒤쪽에 있으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태양 앞에 달을 가려는데요. 뭐지? 핵의식이죠. 그랬더니 이 빛이라는 게 이거 하나만 오는 거 아니잖아. 사방팔방 빛이 나왔겠죠.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굴절, 빛이 이렇게 굴절됐다는 거 우리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돌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이쪽에 있네요. 우리는 이 돌이 여기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빛이 꺾어서 여기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돌멩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얕구나 하고 가다가 꼬르륵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이 빛이 여기에 별이 있다고 느끼는 거야. 그걸 1926년에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후에 채 10년 되지 않아서 사진으로 찍어 보였습니다. 보이지 말아야 될 별이 보인다고요. 태양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 있는 거죠.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나중에 외계 행성의 존재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숨이 싹 빠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이 원했던 게 누구라고요? 블랙홀이었죠. 예, 인터스텔라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오네요. 시커먼 상태에서 그죠? 노르기한 빛이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까만 하얀 까만 존재 옆으로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지? 2019년에 여러 천문대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서 블랙홀의 영상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과 꽤 유사한 그림이 보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그림입니까? 하네요. 블랙홀 주변에 강착 원반이 이렇게 돌립니다. 즉 블랙홀 쪽으로 물질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 블랙홀이 이렇게 있으면 뭐 좀 원반할 만한 게 있나? 자, 뭐 이 정도 블랙홀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원래 이 블랙홀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강철 원반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빛은 이 강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빛이 나올 건데
그 빛이 이 블랙홀의 중력에서 이렇게 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철공만이 이런 건 아닌데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인터스텔라의 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 블랙홀의 수미상관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어떤 배경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속력이 빠르면 그리고 굉장히 중력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소개해봤습니다. 중력 큰 쪽에서 시간이 더디게 가는 건 인터스텔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뭐 중력이 큰 행성에 우리 뭐 중력이 큰 행성에서 잘 걸어다니더라? 그렇습니까? 중력 큰 행성이 이게 걸겠어요 어디? 그래서 중력 큰 행성에서 잠시 그렇게 머물렀더니 중력 작은 뭐 우주선에선 그 흑인 아저씨가 할배로 팍 내고 있는 중력 큰 쪽에선 시간이 더디게 가 하는 되겠습니까? 빨리 달리면 시간이 더디게 가겠습니다. 중력 큰 쪽에 있으십시오. 시간이 더디게 가겠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더디게 가게 중력 큰 쪽에 하면 지표 근처가 되겠죠. 중력 작은 쪽, 즉 화성에 가면 좀 빨리 눕겠네요.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약하니까요. 자, 뭐 이런 내용들로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오늘 앞에 나눠준 프린트가 한 석 장 정도 되는데요. 이 얘기들에 대해서 뭐 정성적인 정량적인 얘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트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고, 내가 이어서 손짓 발전한 것보다는 다큐멘터리 보면 뭐 꽤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또 나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 내서 또 한번 해보면 되겠고,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테마별로 이렇게 지금 입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구학적인 별의 얘기 그리고 물리학적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 주에도 뭐 비슷한 비슷한 주제면 안 되죠. 어쨌든 좀 다른 주제 가지고 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에 좀 포커스 맞춰서 이런 말에 좀 꽂혔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내 관심이 있어서 찾은 것과 누군가 찾아서 형 앞에 칠해갖고 기억해라 이렇게 던져주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리하십시오.